안녕하세요. 탐나는 대물 권미란입니다. 불편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큰 발전을 할 때는 불편한 상태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이 불편한 상태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쏟아붓게 되고 그때 우리의 뇌도 가장 많이 성장한다고 하는데요. 어느 분야에 능통하고 싶다면 끊임없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 잘못을 깨달아가면서 불편한 상태를 거듭하라. 그 모든 것, 그 무엇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그 인생의 진리를 알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의 대물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서초지점 황정훈 과장, NH농협증권 코엑스지점 윤정식 대리, 토러스투자증권 송일주 주임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뵈서요. 그동안 대물을 또 잘 탐색을 하고 계셨을 것 같던데 어떤 섹터를 또 관심 있게 그동안 보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송주임님. 예, 저는 요즘에 들어가지고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업종이 저는 조금 떨어지게 그 엘니뇨 관련된 업종이 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기상이변도 있고 하고 지금 뭐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일련의 기상이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쪽에 이제 남아메리카 쪽으로 해서 오는 그 엘니뇨의 영향으로 뭐 곡물 가격이 이제 상승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철금속 가격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이 뭐 남해화학이나 효성 OMB 같은 종목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 대리님은 어떤 섹터 관심 있으셨어요? 네, 저는 뭐 방송에서 했던 것처럼 삼성 관련주들, 삼성물산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삼성 관련주들 많이 보다가 이제 최근에는 또 LG, 오늘 주제인 LG, 또 LG그룹주들도 많이 봤었고요. 이거를 제외하면은 IT를 지속적으로 좀 봐왔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자체의 회복 속도가 선진국 먼저이기 때문에 선진국 회복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IT 했을 때 자동차 쪽에서의 자동차 완성차는 환율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IT는 확실히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IT 쪽에서 특히 매출이 줄지 않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반도체, 그리고 IT 관련주들, 뭐 삼성전자, LG전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IT 관련주들 좀 중점적으로 봤었습니다. 황 과장님은요? 예, 뭐 지금 뭐 외국인이 주도하는 요즘 장세잖아요. 대형주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와 오늘 하는 LG그룹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로 항상 대물에서 제가 1위로 갖고 왔던 종목들, 업종별로 1위로 갖고 왔던 종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코스닥이 하락하면서 아주 좋은 저가 매수 기회를 줘가지고요. 비중도 담고, 그래서 제가 했던,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했던 대물 1위 종목들 다시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를 위주로 포커스를 좀 맞춰달라, 황 과장님. 네, 황 과장님의 1위 종목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예. 자, 오늘 수요일장은요, 방향성 탐색 구간이었습니다. 코스피가 2010선 위로 올라왔는데 코스닥은요, 수급 개선 시급한데 오늘 또 다시 외국인 기관 매물이 나왔습니다. 업종 테마 보시죠. LG전자의 G3에 대한 기대감으로 LG그룹주들이 연일 동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G3가 스마트폰 분야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LG그룹 전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은 LG그룹주 가운데 실적 개선 폭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LED 조명 관련 매출 증가로 수익 개선이 예상되며 아이폰 6의 출시 수혜 기대감과 함께 사물 인터넷을 비롯한 증시 테마에 부합하는 아이템을 두루 갖춘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LG 디스플레이는 하반기 패널 가격 상승, 신제품 출시 효과를 기대하며 2분기 실적 우려가 과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처럼 LG그룹주가 다양한 호재와 함께 투자 심리도 회복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시작의 대물이 될 수 있을까요? 향후 LG그룹주를 이끌 핵심 동력은 무엇이 있을지 오늘 수요일 탐나는 대물에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LG그룹주 탐나는 대물에서 5월 29일 화요일 시간에 한번 다뤘습니다. 그때 순위 거꾸로 하셨으면 여러분 수익률이 괜찮으셨을 것 같네요. 1위가 LG생활건강이었어요, 저희 그때. 네, 2위가 LG화학, LG이노텍이었는데요. 오늘도 토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그룹주, 지금 뭐 언론에서는 부활이다, 명가를 재건한다, 돌풍이다, 절치부심, 서름을 벗나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동안 몇 달 동안 계속 좋았던 거 다들 보셨으니까 아실 거고요. 특히 오늘도 뭐 많이 얘기가 됐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먼저 포인트 짚어드리고 핵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턴 어라운드 하는 건 분명한데 그 턴 어라운드 강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와 관련한 변수들이 조금 불확실성이 있지 않을까. G3가 얼마나 잘 팔리느냐, 이 흥행 정도를 사실 예상하기 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차트 어떤 분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오늘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표를 좀 준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먼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LG전자의 지금 G3, 뭐, 같은 뜨거운 지금 반응인데요. G3와 삼성전자의 이제 갤럭시 S5의 뭐 스펙 간단한 비교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 글쎄, 뭐, 스펙은 뭐 거의 차이가 없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스마트폰이 출시가 돼도 스펙에 대해서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화면이 조금 더 크고, 배터리 용량이 좀 더 크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이제 3기가로 해서, 갤럭시 5가 이제 2기가니까 조금 높고, 뭐 그 정도인데요. 여기서 이제 반응이, 크게 좋았던 것이 한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 첫 번째가 이제 디자인이고, 두 번째가 이제 QHD라 불리는 그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이건데요. QHD가 이제 뭐 쿼드 HD라고 해서 이제 일반 HD의 이제 4배 정도 그 해상도고, 그 풀 HD의 한 2.4배, 2.5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 업종 다룰 때는 UHD, 요즘 UHD TV, 항상 그때 얘기 많이 했었었는데, 네. UHD가 이제 끝판왕이죠. 가장 이제 제일 높은 해상도고요. 그 네. 아래 단계가 QHD. 그 해상도가 높다고 다 좋은 건가요? 해상도가 높다고 꼭 뭐 화질이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같은 픽셀 안에 점, 뭐, 선, 이 색깔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더욱더 이제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확대를 했을 때도 더 선명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좀 보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네.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대충 요즘에 나온 것들이 이제 5인치이기 때문에, 사실 이 QHD냐, 뭐, 풀 HD냐의 차이는 미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좀 신선하게 QHD로 이렇게 좀 시선을 잡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QHD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자인. 사실 제가 이제 타 방송 라스트 찬스에서 삼성 갤럭시 S5 출시 전에 좀 디자인에 좀 혁신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해서 KH 바테가 한번 밀었던 적이 있는데, 네네. 갤럭시 5는 사실 이제 똑같이 거의, 지금 제가 갤럭시 S3를 쓰고 있는데요. 3, 4, 5가 비슷해요. 예, 노트도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예, 똑같습니다. 점점 비슷해져 가요. 뒷면에 무늬를 넣냐 네. 안 넣냐 이제 그 차이였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삼성 폰 좋아하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G3 보셨나요? G3 직접 보진 못했는데, 아까 윤 대리님 말씀 뭐 들으니까 직접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일단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참 매력적이다. 참 탐난다. 좀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됐었는데, 네. 지금 이제 스마트폰의 스펙이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디자인이 이 구매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저도 지금 갤럭시 3가 약정 기간이 끝나서 바꾼다면은 삼성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LG G3로 가지 않을까. 결국 그렇게 시선몰이에 이제 성공했다는 점, 이게 이제 가장 좀 큰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네. 같이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은 그렇게 돼서 결국 LG 폰의 그 위상이 달라졌다. 삼성 폰이 이제 갤럭시 S3, 뭐 그 전에 2부터 해서 디자인에 거의 변화 없이 그냥 현상 유지 정책으로 갔다면은, LG는 G1, G2, G3가 디자인이 다 확 변했죠. 아주 매력적으로 변하면서 점점 인정을 받게 됐고, 그래서 네. 전 세계의 그 이동통신사에서 출시되는 그 수가 계속 2배 이상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G3가 지금 판매가 얼마 될까 안 될까 우려가 있지만 결국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전 세계 동시 출시,
위상이 달라졌다는 점이거든요. 확실한 3위, 글로벌 3위 업체로 인식을 했다는 점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핸드셋의 이제 점유율 추이입니다. 사실 2008, 9년도 이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아직 대세가 되기 전이었는데요. 뭐 노키아가 아시다시피 글로벌 1위였고 거의 글로벌의 점유율 40, 50%였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뭐 우리의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LG전자가 이제 뭐 2, 3위를 차지했었고 뭐 이런 형국이었었는데 애플의 이제 아이폰 3GS였죠. 3GS가 2008, 9년도 등장을 하면서 2위를 추격 올라왔고 노키아는 또 스마트폰 대응 못하면서 떨어졌고 거기에 이제 삼성이 2011년도부터 1위를 지금 달성한 이후에 쭉 1위를 좀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갤럭시 S4-5로 오면서 판매량은 늘 뭐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점유율 자체는 좀 다소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이 좀 차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세계적으로 몇 %인가요? 지금 저 표에서 지금 표 차트에 보시면은 저게 이제 지금 점유율인데요. 지금 한 30% 정도? 30%에서 조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쓰지 않던 인구가 삼성의 스마트폰을 써주면서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스마트폰의 그런 점유율은 줄어들고 있다. 라는 점. 그래서 그거 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삼성의 그런 줄어든 점유율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3위권 그룹은 사실 굉장히 치열하면서 5% 내외인데 점유율은 치열합니다. LG, 뭐 소니, 뭐 ZT, 뭐 화웨이, 뭐 여러 가지 중국 업체들 있는데 여기서 과연 이 G3가 지금 삼성의 후속작이 없고 애플의 후속작이 없는 단계에서 얼마나 뺏어오는가 그걸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 한 8월 말까지 그 추이를 보시면 9월에 나오죠 아이폰이. 예, 아이폰이 9월에 나오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얼마나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태블릿의 이제 판매량 둔화 차트인데요. 사실 연초에 제가 이제 수요일 대물 방송에서 태블릿에 대해서 한번 했었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 다루면서 태블릿이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 뭐 아니 뭐 이라이콘. 뿐만 아니라 증권사들이 다 입을 모아서 뭐 칭찬했었죠. 예, 기대했었죠. 올해 스마트폰 둔화되고 태블릿이 좋다. 그래서 태블릿 부품주를 사라. 그래서 일진 디스플레이, 이라이콘, KH 바텍 뭐 이런 종목들 제가 밀었었는데 다 뭐 좀 실망스러웠었죠. 왜 그랬냐면은 실제로 판매량이 둔화됐습니다. 작년이 피크였고 올해 둔화됐는데요. 이유는 저도 아이패드 이제 4세대, 3세대인가요? 그거 쓰고 있는데 교체 주기가 핸드폰보다 짧습니다. 스마트폰보다. 교체 주기가 깁니다. 깁니다. 한 번 사면 길고 또 휴대폰 그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비싸고. 그렇죠. 지금 이제 5인치 스마트폰이 대체적으로 5인치가 넘어가다 보니까 좀 그 노트북과 스마트폰과 그 중간 경계에서 자리를 아직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잡지 못해서 누가 주면 정말 재밌게 잘 쓸 수 있지만 내 돈 주고는 사고 싶지 않은 게 태블릿이 아닌가. 지금 위치가 그렇습니다. 비싸요. 아쉽게도. 네. 그리고 거기다가 노트북이 사양될 걸로 보여졌는데. LG 그룹이랑 무슨 관계죠 이게? 그게 왜 무슨 상관이냐면요. 삼성전자가 사실 스마트폰이 둔화된다는 건 올해 올 초에 다 예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태블릿의 판매 증가로 인해서 국건이 수성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관심이었는데 실제로 태블릿도 꺾이고 스마트폰도 꺾이다 보니까 삼성의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우려가 더해졌고 이게 반사이익으로 LG는 지금 태블릿이 마땅한 게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스마트폰 관련돼서 오히려 점유율이 낮았었다가 그 삼성의 점유율을 조금씩 흡수하면서 올라오는 LG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졌다. 삼성은 지는 해, LG는 뜨는 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군요.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태블릿의 몰락이 LG 스마트폰을 살렸다. 라고 좀. 현재 구도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러한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윤 대리님 핵심 차트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LG그룹 지배구조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LG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르게 경기 민감주부터 경기 방어주까지 굉장히 좀 적절하게 섞여 있습니다. LG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이노텍까지 경기 민감주를 대표하는 IT 기업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LG U+, 최근 들어 점유율을 많이 확대하면서 KT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통신사 LG U+, 그리고 화학 쪽에서 실적이 최근 들어 화학 쪽이 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세계에서 거의 탑
순위를 달리고 있는 LG화학, 그리고 LG 생활건강, LG 하우시스까지도 굉장히 좀 고른 그런 사업 부문들을 가지고 있고요. LG그룹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적입니다. 뭐 회장을 비롯해서 일가 친척, 그리고 특수관계인들까지 해서 40%가 넘게 좀 굳건하게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지배구조를 탄탄하게 변환을 잘한 기업, LG. 이것도 좋아 보이네요, 네, 지금은. LG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 굉장히 좀 안정적이라서 형제의 난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LG그룹 자체는 뭐 지배구조로 인해서 문제는 안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좀 탄탄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회사로서 뭐 LG CNS 같은, 그리고 LG 서브원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좀 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LG CNS 같은 경우가 SK CNC나 그리고 삼성 SDS와 같이 그리고 그런 그 IT 쪽 그 전산 서비스 쪽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비상장이지만 이 부분도 충분히 기대감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대한 그런 추이를 좀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한 건 LG G3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LG G3만 스펙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은 갤럭시 S와 비교한 그런 걸 가지고 나오려다가 제가 어제 LG G3를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 네.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무게도 가볍고 뭐 여러 가지 특히 카메라 쪽에서 화질 선명도라든지 카메라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세 번째 휴대폰이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도 갤럭시 3부터 굉장히 잘 나왔고요. 아이폰도 세 번째. 이런 비밀을 또 네. 밝혀내시나요? 네. 아이폰도 진짜 세 번째부터 S3 잘 나왔고요. 대단했죠. LG도 세 번째에서 거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지금 회사 분위기가 네. 제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부장급들에 대한 소폭의 구조조정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그리고 밑에서는 거의 사활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진을 안 남겨도 좋다. 대신 많이 팔아서 점유율을 늘리자라는 게 거의 목표인데, 그럼 실적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자체는 좀 떨어질지는 몰라도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건 거의 확실하고요. 그리고 점유율이 올라간다면 사실은 이 휴대폰 사용한 그 사람이 그 다음에도 그 휴대폰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유율을 높인다는 것에 훨씬 포커스를 맞춰도 주가에도 네, 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LG G3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출시되고 보자 이게 먼저였는데 해외에서는 G3를 먼저 보고 나서 굉장히 좋다, 매력적이다라는 게 굉장히 좀 호평이 많았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 G3가 중국에서 3대 통신사로 동시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의미하는 부분은 LG의 휴대폰은 삼성전자, 애플과는 다른 저가형 휴대폰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강했었는데 이제는 LG G3 고가형 휴대폰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G3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갤럭시 F라는 거가 나옵니다. 뒤는 메탈로 했고 스펙은 LG G3랑 거의 비슷한 휴대폰인데 네.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목을 좀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G3가 굉장히 좀 잘 나왔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고 G3에서 점유율을 눌린다면 굉장히 좀 앞으로도 매력적으로 LG전자의 모바일 쪽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일주 주임님 차트 어떤 거 가지고 오셨죠? 예, 다른 분들께서 그 G3 관련돼서 이야기 다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과거에 왜 LG전자가 이렇게 됐나를 갖고 왔습니다. 그 차트로서 일단 배당 성향에 관한 차트를 갖고 왔는데, 일단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한 해 단기 순이익 중에서 어느 정도의 배당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파란색 선이 LG전자의 배당 성향이고요. 그 다음에 회색이 삼성전자의 배당 성향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2000년도 중반에 LG전자의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또 플랫하게 움직였다면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지배구조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건희 회장의 소유 경영으로 해서 CEO를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구시 가문 전체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조금씩 4%, 5% 이렇게 여러 명이 갖고 있다 보니까는 이 누군가가 한 명이 경영자로 하기보다는 과거에는 그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가지고 LG전자를 이렇게 키워나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이익을 배당하기보다는 유보를 시켜서 회사의 덩치를 키우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R&D 투자를 더 열심히 하거나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썼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익을 가지고 배당을 더 많이 해서 자기네 그 가족들끼리 나눠 가진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06년도 같은 경우는 80%의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80%를 배당으로 금을 줘버리니까는 R&D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온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재빨리 넘어갔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피처폰이 더 좋을 것이다 하면서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전문 경영인이 투자를 확대하지 못해가지고 LG전자와 삼성전자의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배당을 많이 주다 보니까 R&D 할 돈이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해도 과감한 투자를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전문 경영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자기의 실적을 중요시하지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플랜보다는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는 지금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옛날에 남용 부회장이 그 전문 CEO를 했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구본준 부회장이 CEO를 하면서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R&D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부터 R&D 투자를 하면서 G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자동차 사업부를 신설한 게 이제 구본준 회장이 신설을 하게 되면서 스마트카 쪽으로 향후 미래 먹거리도 여기로 갈 수 있다라고 보면서 LG전자를 스마트폰에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뭐 스마트홈이나 아니면 스마트카 여러 종류 스마트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부를 신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LG가 지금 현재 뭐 스마트폰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주가를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IT 부품 쪽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자동차 쪽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업체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보고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게 좀 좋아 보이죠?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언제까지 갈까? 그러니까, 좋다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한창 좋다 할 때 그 순간부터 또 오는 순간 또 조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LG그룹의 호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주가는 언제까지 상승하게 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황 과장님. 예, 언제까지 하니까 상당히 좀 부담되는 말씀인데요. 예, 일단 뭐 올해 최소한 올해 뭐 내년까지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 예, 내년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작년까지 LG그룹의 LG그룹을 바치고 있던 유일한 종목 LG 하우시스가 있었죠. 예, 건자재 돌풍과 더불어서 올해에도 최소한 올해에도 지속된다. 일단 예, 이유는 뭐 정부가 이런저런 그런 뭐 전세가 뭐 대책이라 될까요? 부동산 대책도 내놓으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들어서 한 작년 대비 한 35% 많이 늘었더라고요.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었는데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월세가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반전세나 월세와 전세의 차이점은 집주인이 그 아파트를 고쳐줘야 된다는 거. 고쳐줘야 됩니다. 결국 건자재는 계속 올해에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거의 1등주인 LG하우시스도 계속 갈 것이다. 올해는 충분히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LG 하면은 LG 어디 다녀? LG 다녀. LG전자를 주로 제일 말하잖아요. 가장 간판 회사죠. 거기서 가장 뭐 역시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 사업인데 지금 2010년도에 적자, MC 사업부가 적자로 들어간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제대로 턴어라운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4년, 5년 됐나요? MC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예. 그러면 4년 만이에요? 2010년도에 적자로 들어가고 MC 사업부는 MC 사업부만 봤을 때 다른 가전 말고 MC 사업부만 봤을 때는 휴대폰만 봤을 때 휴대폰만 봤을 때 적자로 들어가고 제가 키워드맵 잘못 준비했나요? 저 4분기만이라고 찾았는데 4년만 연결 맞나요? 실적과 개별 실적을 봤을 때는 2012년도에 개별 실적으로 흑자가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MC 사업부는 적자였습니다. 개별 연결 잘 드디어 봐야 흑자 전환이 본격적으로 될 시기가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오래 갈 수 있다는 점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사실 재작년일까요? 한 차화정이 가던 시기에는 또 LG그룹을 먹여 살렸던 업체가 LG화학이었죠. 지금 LG화학도 참 뭐 주가 흐름이 뭐 의미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좀 화학의 대장주고 화학 중에서 가장 영업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화학주를 선택할 때는 LG화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충분히 오래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윤정식 대리님 의견 어떠세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 이동통신 3사를 통해서 그 G3가 출시가 된다면은 점유율에 대한 확대, 그러니까 지금 3위에 대한 삼성전자, 애플을 잇는 3위의 휴대폰 업체가 누구냐, 뭐 그런 얘기들에 있어서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게 국내 말고 외국에서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게 단연 LG전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유율이 3위가 된다면 그 얘기가 나오고 부터 LG전자를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사면서 6만 원에서부터 쫙 치고 올렸거든요. 그동안은 그 명실상부한 3위는 못 됐던 거군요. 그렇죠. 그걸 계속 기대해 왔었잖아요. 시장 몇 년 동안. 그렇죠. LG는 이제는 할 것이다 하면서 맞죠? 네. 근데 그 시기가 드디어 지금 온 거군요. 네, 예. 뭐 여러 가지 사실 소니도 그렇고 GT도 그렇고 화웨이 그리고 뭐 샤오미 그리고 LG 같이 뭐 되게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었는데 LG전자가 가장 좀 눈에 띄게 좀 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 점유율에 대한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된다면 주가가 적정 주가는 가야 되지 않겠냐. 상승하는 게 아니고 적정 주가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냐. 네. 그 시각이 좀 많이 강했고요. 그 전까지는 공매도가 굉장히 좀 심했기 때문에 뭐 적정 주가라고 본다면 충분히 85,000원은 가야 되는 주가거든요. 근데 그 이하로 6만 원도 잠깐 무너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이 9월 달에 출시가 되는데 두 종류로 나올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뭐 갤럭시 노트처럼 이렇게 좀 큰 것과 그리고 일반 휴대폰처럼 좀 작은 것 두 가지 종류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이폰도 판매가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리고 아이폰 판매량 통계를 보게 된다면 신제품이 나오기 직전 분기가 가장 적고요. 신제품이 나온 그 분기가 압도적으로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3분기 말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2번이 가장 좀 적지만 3분기부터는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아이폰에 패널을 공급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좀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LED와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그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LED 쪽이 적자가 지속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투자가 들어갔었는데 감가상각이 그 조 단위의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이루어졌는데요. 그게 2015년도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 들어갔었는데 2014년도 마무리되는 거 한 번, 2015년도 한 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 그리고 자동차 쪽에 있어서도 사실은 뭐 레포트를 보거나 그러면 카메라 쪽 얘기만 나오는데 LG에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품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신사업, 신성장 동력도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LG그룹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 있어서 특히 IT 쪽에 있어서의 그 3사는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송일주 주임님. 예,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뭐 그냥 딱 한 가지만 보면 우선은 핸드폰 사업의 흑자 전환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LG 그럼 흑자 전환 확인하고 또 간다는 거예요, 주가가? 뭐 다시 한번 눌렸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상황은 돼도 앞으로 그런 긍정적인 희망을 계속 준다면은 어차피 그 2, 3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 G3가 어느 정도 팔렸다라는 예상도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일단 지켜봐야 될 거 같고 그 전까지는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3분기 LG전자 실적할 때 IR 그때 다녀왔었는데 그때 가봤을 때 가장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게 TV 판매는 왜 안 되냐, 그리고 핸드폰 판매는 언제 개선될 것이냐. 그 다음에 제일 좋았던 거는 에어컨은 계속해서 잘 되고 다른 가전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머지들은 이러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할인을 받았는데 현재 TV 사업부 어느 정도 UHTV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핸드폰 또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를 할인받던 요인들은 어느 정도 상쇄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주가를 제대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주가 재평가가 뭐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수준이고 그게 조금 더 남았다,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데요. 앞으로 LG그룹주 가운데 어떤 종목이 핵심이 될 것인가는 대물 베스트 3 종목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요. LG그룹주 시장의 대물일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LG그룹주 리스크 없나요? 대물입니까, 황 과장님? 네, 대물입니다. 네. 삼성그룹주가 지금 지분 이슈로 지금 뭐 뉴스에 따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주식을 산다는 거는 이제 주주가 된다는 뜻이고, 주주가 된다는 거는 뭘 보고 주주가 되려는 걸까요? 이 뭐 내 돈 1억이 있으면 이걸 은행에 넣으면 3% 받는데 이 주식을 사면 그 이익이 뭐 10%다. 이럴 때 주식을 사는 건데 삼성 관련주들은 지금 이익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떨어질 우려에 지금 놓여 있죠. 물론 저평가되어서 그게 또 재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익이 지금 떨어지는 국면에 있습니다. 근데 LG그룹주는 오히려 이익이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그 국면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주식의 그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네네. 편안한 마음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그룹이 LG그룹이다. 삼성그룹주에 투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뉴스에 따라 일희일비하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여기 요즘 주식시장 보면은요 친삼성, 친LG, 반삼성, 반LG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줄다리기를 막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네. 글쎄 본질적으로 기업의 네. 이익이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 투자는 적은 금액으로 불안해하면서 투자할 수밖에 없고요. 실적이 올라오는 종목은 많은 금액으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대물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특히 건자재. 네, 건자재보다는 IT, 예, IT. 턴어라운드가 되는 IT고요. 건자재는 여전히 대물. 버팀목이 될 것이고 IT가 대물이다. 네, 윤정식 대리님 대물입니까? 네, 저는 대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물에 처음 출연했을 때부터 계속 밀었던 종목이 삼성물산과 LG전자였는데요. 네, 그 두 종목 굉장히 좀 좋아하고 있고 그 부분이 삼성물산은 지배구조, LG전자는 턴어라운드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서 또 평화주의 중립을 찾고 계시는군요. 네, 삼성과 LG. 삼성물산은 하지만 다 팔았습니다. 네. 아, 진짜요? 네, LG를 좀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외국계 ETF에서도 뭐 그 쇼커버 물량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적정 주가에 한참 미달됐었는데 그 부분들은 휴대폰이 점유율을 회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대를 맞춰주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단기간에 상승이 많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도 좀 많이 싼 편입니다. 그래서 LG전자 그런 부분들이 LG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까지 이어지는 IT 부분에 있어서 선순환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배구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슈 날 게 없습니다. 지배구조는 뭐 형제 난이 나야 되는데 형제가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난이 일어나기에는 젊은 뭐 후계한테 물려준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나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지배구조에도 충분히 이슈가 없고요. 실적으로 충분히 간다. 실적이 되는 회사들이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LG 하우시스 매년 20-30%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IT 3사 뿐만이 아니라 뭐 LG CNS 같은 우량한 비상장 자회사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그룹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나타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사랑해요 LG 이 노래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송주임님은 대물인가요? 예, 저 대물로 보고 있습니다. 있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인 R&D 투자를 이제부터 시작한 상황에다가 실적까지 회복되는 국면이고 그렇다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여서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은 현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코스피가 고점, 박스권 고점 상단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뚫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LG전자가 뭐 혼자 독보적으로 갈 수 있는 움직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긴 힘들고 왜냐하면 대형주다 보니까는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방향성을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에 LG전자나 뭐 기타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세 분 가운데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시네요. 네, LG그룹주 키워드맵 보겠습니다. LG그룹주가 부각받는 이유 턴어라운드 기대감입니다. 그동안 낙폭이 컸던 데다 2분기 이후 실적 개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LG그룹주들은 1분기 실적 시즌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상을 남겼는데요. LG전자, 이노텍, LG디스플레이, LG화학까지 모두 시장 전망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행진곡이 계속 울려 퍼질 수 있을까요? LG그룹 IT주들의 주가 상승 배경은 새 전략 스마트폰 G3 돌풍입니다. 출시 닷새 만에 10만 대 판매 넘어섰고요. 시장에서는 누적 판매량 1,300만 대 예상합니다. 회사 측에서도 G3가 LG 스마트폰 최초로 1,000만 대 판매 반열에 오를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혹은 다음 달부터 세계 최대 시장 중국에 선보이게 되는데 판매 추이 지켜보죠. LG전자 휴대폰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2분기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4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네요. LG전자 스마트폰은 특히 중국에서 부진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실적이 중요한데요. 중국 때문에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5% 밑돌았었습니다. 지난 1분기 LG전자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4.3%, 중국을 제외하면 6.7%였다고 하네요.
9월에 출시될 아이폰 6도 LG그룹주의 모멘텀이 됩니다. 애플에 납품하는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실적 개선 기대감을 더하는 재료죠. 특히 실적 개선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은 바로 LG이노텍.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2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자부품주의 맞수라고 할 수 있는 LG이노텍과 삼성전기의 주가가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립니다. LG이노텍은 오늘 신고가, 삼성전기는 52주 신저가였죠. 스마트폰 판매에 따른 실적 영향이 주가의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중국 PMI 지표 개선과 화학업황 성수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는데요. 실적을 통해서 기대감이 현실이 될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화학업황의 성수기가 2분기인가요? 3분기인가요? 3분기죠? 네. 예. 근데 뭐 2분기부터도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LG그룹주 베스트 3 세 분의 순위 궁금하시죠? 보시죠. 자, 1위는 윤정식 대리가 LG전자, 2위 LG이노텍, 3위 LG하우시스. 송일주 주임 LG이노텍, 2위 화학, 3위 실리콘웍스. 네, 황정훈 과장은 1위 LG전자, 2위 LG디스플레이, 3위는 LG이노텍입니다. 네, 자, 오늘 윤 대리님, 황 과장님과 같은 편 먹으셨네요. 네, LG전자 조금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네. 묻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1위 싸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G이노텍이 올해 주가 상승폭이 참 컸어요. 네. 60% 정도 올라왔고 LG전자는 그보다 못 올라왔고, 근데 실적 개선폭도 LG이노텍이 크다고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고요.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대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판단 기준을 좀 잘 보도록 할게요. 네.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예, 혼자 싸워야 되니까 제가 먼저 일단 지르고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LG이노텍은 저 1등을 갖고 왔는데요. 네. 일단 LG이노텍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크게 4개의 사업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LED 사업부, 카메라 렌즈를 담당하는 광학 사업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를 담당하는 기판 소재 사업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전장 사업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TV 판매 감소에 따라서 LED 사업부가 부진하였고, 그다음에 LG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부가 부진하면서 매출이 감소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장기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실적이 회복하는 국면이 들어오자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연초부터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더 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LED 사업부가 그동안에는 그 백라이트 유닛이라 그래가지고 LED TV, LCD TV에 뒤에 들어가는 그 LED를 공급했는데, 그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매출 비중이. 근데 지금은 그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조명 사업부, 조명 부분의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렇 따라서 LED 사업부가 적자였지만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사업부로 변신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LG이노텍이 올해 들어서 주가 60% 올랐지만 LED 조명 효과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 반영이 되긴 했지만은 네. 계속해서 체질 개선 중입니다. 지금 현재 네. 조명 사업부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가 계속해서 움직인 그 기존의 LED 사업이 발목을 잡혔던 거를 지금은 이제 발목을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 날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이제 신사업도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자동차 부분에 있는 전장 사업부를 하고 있는데, 이 LG이노텍이 하고 있는 게 뭐 카메라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여러 가지 종류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센서나 모터, 통신 모듈, 뭐 LED 조명,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스마트카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LG이노텍이 신사업 쪽으로 해서 신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못하던 부분이 현재 잘하게 됐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주가는 네. 현재보다 더 밸류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체질 개선에다 또 더 잘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플러스 알파가 됐다. LG전자는 어떤 형태인가요, 지금? 네, 네. 저도 LG전자랑 LG이노텍이랑 좀 네.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LG이노텍을 잠깐만 항상 중간에 계시네요. 네. 평화주의자입니다. LG이노텍을 네.
조금 첨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LG전자도 네. 설명을 드리겠는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LED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네. LED에 있어서의 그런 실적의 그 블루라 그러죠. LCD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뒤에서 광원을 LED로 쏴줘야 되는데 블루는 기술 장벽이 높지가 않고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 쪽 비중이 높았던 루멘스가 오늘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네. 블루의 비중을 낮추고 조명 쪽에 있어서 비중을 높인다. 그리고 감가상각이 거의 다 끝났고 네네네. 감가상각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4, 5천억씩 들어갔습니다. 1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LG이노텍이 실적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그게 체질 개선인 거죠? 네, 그게 체질 개선. 그 부분이 실적을 턴어라운드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또 많이 작용을 하고 테슬라에 이제 그 카메라 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어서 테슬라 카메라 납품해요? 네. 그 차곡차곡 올라가는 주가의 모습을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LG이노텍은. 네. 또 하나 늘어나네요. 테슬라에 네. 납품하는 우리 기업이. 예. 그 차곡차곡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네. 좋다면 LG이노텍. 근데 LG전자는 좀 더 빠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싸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단기간으로 본다면 LG전자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LG전자를 가져왔는데요. 뭐 기업 내용들, G3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전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LG전자에 대한 그 회사를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LG전자가 그 휴대폰에 그 스마트폰으로 더 늦게 들어간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맥킨지에서 컨설팅을 받고 있었습니다. 100억이 넘는 컨설팅 비용을 내고 컨설팅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스마트폰은 지금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있어서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늦췄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다가 이제 부회장이 교체가 됐는데 새로운 부회장은 LG 디스플레이를 일으켰던 구본준 부회장이 왔습니다. 뭐 회장님의 동생이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돈 먹는 기업이었는데 돈 먹는 하마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을 뚝심 있게 버텨서 LG 디스플레이를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회사로 만들었거든요. LG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왔을 때 이미 적자가 많이 지속이 되고 있었고 휴대폰 쪽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언제 오셨죠? 2010년도 네, 로 기억을 지금까지 하는데. 하시는군요. 네. 예. 제일 처음에 오고 나서 제일 처음에 했던 부분이 맥킨지에 쌓였던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임원들 대부분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젊은 연구 인력들을 채용을 하면서 좀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뚝심의 구본준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네. 뚝심이. 그래서 네. 부회장님이 굉장히 좀 LG그룹 내에서도 입지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휴대폰은 분명히 살려놓을 것이다. 그 부분에 근데 대한 주가가 빠르게 네. 올라가는 것과 그게 무슨 상관이죠? 그 부분이 이제는 빛을 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탄력을 받을 것이다. 가장 많이 힘을 실었던 게 G3, 이제 회장님 폰이라 그러는데 G3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을 올리는 게 네. 그 충분히 오너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이 붙었거든요. 오너 리스크가 아니기 위해서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좀 힘을 받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좋은 영양가에도 좀 집중시켜서 LG전자를 중심으로 선순환시키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가가 사실은 LG전자가 6만 원 밑으로 갈 만큼 회사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좋아지기 시작한다면 공매도가 많았던 회사들 특징이 올라갈 땐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는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NC소프트라든지 그리고 LG전자가 작년에도 8만 원 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공매도가 쇼커버 들어갈 때는 굉장히 좀 빨리 올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공매도 물량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여서 올라가는 속도 자체는 LG전자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6만 원에서 한 지금 30%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예. 황 과장님? 네, LG전자를 제가 1위로 가져왔고 3위 이노텍 가져왔는데요. 네. 뭐 다 좋은 종목들이고 역시 그 단기로는 LG전자가 좀 더 역시 매력적이다. 단기에 포커스를 예. 맞추다 보니까 예. 두 분은 1위로 올리셨다. 중장기로 본다면은 뭐 이노텍이 꾸준할 수 있겠는데 수익률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어떤 게 더 높은 수익률을 수익률 측면에서도 저는 뭐 LG전자가 지금 단계에서 뭐 매력 수익률이 있다, 좋을 것이다? 매력 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LG전자 말씀 주신 내용이 뭐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이고요. 제가 봤던 내용들도 G3 효과 뭐 당연히 뭐 G2 2배로 판매가 되면서 네. 5년 만에 플러스로 턴어라운드 된다는 거. 중국에서도 네, G3가 중국에서도 잘 팔릴까요? 예, 중국에서는 사실 이제 LTE 서비스가 중국에서 올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의 LTE 폰들이 많이 팔릴 것이다 기대를 했었었는데 사실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아직 스마트폰 인구의 5%만이 지금 LTE로 바꿨더라고요. 전체 8억 가입자 중에서 아직도 3G를 팔고 있는데 다만 그 중국의 로컬 업체들, 중국의 로컬 그 스마트폰 업체들은
계속 3G에 집중을 하고 있고 결국 LTE 퍼지 서비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LG의 위상이 속도가 달라지면서 좀 빠르지 않았던 거군요. 속도는 좀 빠르지 않았습니다. 네, 넘어가는 속도가. 그러한 단계에서 아직 LTE가 퍼지지 않은 단계에서 이 LG 그룹, LG 전자의 스마트폰의 위상이 달라지면서 오히려 선점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졌다라는 네. 점에서 오히려 또 잠재적인 그런 가능성을 좀 받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매력적이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네. 더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턴어라운드 강도는 이노텍 전자. 턴어라운드 강도는 당연히 LG전자고요. 예. 전자. 예. 그리고 단기에 올라가는 것도 전자. 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는 합니다. LG전자. 단기적인 탄력. 그 다음에 또 그 주가 그 PR이라든지 가격 매력으로 봤을 때 가격을 봤을 때 예. 이노텍은 지금 LED 사업이 아직 적자고요. 내년도 한 2, 3분기가 돼야 흑자가 될 것 같습니다. 2, 3 밸류에이션도 LG전자가 좀 더 싸죠. 예, 좀 더 싼 네. 편이고요. 10만 원일 때 PBR이 1.5배고 예. 이노텍은 지금 PBR이 1.5배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2배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가격이. 그러면 LG전자 일단 1등 올릴까요? 예, 괜찮습니다. 올리고 LG노텍은 지금 어쨌든 그 체질 개선이라는 모멘텀이 주가에 많이 반영되고 있는 측면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도 많다. 남아있는 주가 상승의 재료도 많다고 보세요? 황 과장님은요? 예, 재료 자체는 네. 더 많을 것 같고요. 전자보다도 자동차,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전장화라는, 있겠다.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있어서 그 개선되는 실적에 아주 세기는 LG전자가 좋고요. 다만 먹을거리가 많다는 점이 이것저것 네. 먹을 사업이 많다는 점이 테슬라, 애플 예. 네, 이렇게 걸치고 있죠. 예, 이노텍. 그런 점에서는 이노텍이 또 매력적입니다. 2위 올릴까요? 예. 네, 3위는 뭘 갈까요? 3위는 이제 제가 가져온 놓치지 않은 종목 뭐죠? LG 디스플레이죠. 예. LG LG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예. 딱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왜 아까 건자재 괜찮다고 하셨는데 디스플레이를 갖고 오신 거죠? IT에 그 힘을 주시죠. 혼자된 4위입니다. 예, 제 마음속에 4위여서. 네, 딱 한 가지. 디스플레이가 좋은 이유. 4위가 디스플레이인데. 제 마음속에도 4위 디스플레이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고요. 딱 한 가지. 네. 글쎄요. TV 만드시는 분이 PDP TV는 7년에서 8년에 교체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PDP가 마지막을 많이 팔렸던 시기가 2006년에서 7년. 예. 딱 8년 됐습니다. 예. 교체할 때가 됐죠. 예. 아, 그러면 지금 디스플레이도 계속 공급 과잉 시장이었잖아요. 공급 과잉이었죠. TV. 예. 근데 그게 업황이 지금 비로소 좋아지긴 했거든요, 확실히. 예. 그쵸, 올 초에. 그게 TV 교체 주기가 됐다. 효과. 예, 지금 2007년도에 의미 있겠는데요? 근데 더 좋아져야 됩니다.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공급 과잉 자체는 너무 광이다 보니까는 네. 왜냐면 중국에서 치고 들어오지 뭐 어디서 치고 들어오지 막 치고 네. 들어오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한데 이 교체 주기 한 번으로 이거를 네. 다 해소하기에는 택도 없습니다. 반론 있으신가요? 면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네. 32인치 TV가 표준이었거든요. 그때 가격이 지금 55인치 TV랑 이퀄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40인치, 2007년도에 한 40인치 TV가 지금 60인치 TV랑 가격이 같아요. 네. 면적이 커졌기 때문에 좀 딸리는 추후의 부족을 그러니까 판매 단가 상승으로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격이 월드컵도 똑같다면서요. 시작하죠. 가격이 똑같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TV 그러니까 판매 가격은 그러니까 이 TV는 LG 전자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디스플레이 만든 곳은 LG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TV 단가는, 판매가와 납품 그런 면적당. 관점에서 LG 예. 디스플레이 유리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고요. 자, 또 다른 분 3위 종목 주실 분. 예, 저는 이제 LG 화학을 갖고 왔는데요. 네. 뭐 일단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뭐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네. LG 화학. 그나마 이제 저는 기대하는 게 전지 관련된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앞으로 더 급속도로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는 LG 화학을 갖고 왔고요.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원통형 및 각형 전지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종료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서 실적이 한 번 더 고정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실적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매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2015년부터 해서 자동차 이산화탄소 뭐 규제 및 그다음에 연비 규제들을 하게 되면은 네네네.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뭐 EV를 장착한 뭐 하이브리드를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도 하이브리드를 가야 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네.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해서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저는 그래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가지고 2차 전지도 참 포텐셜이 터져야죠. 아직 예. 안 터져주고 있죠. 터진다면 기대는 LG화학이 많지만. 굉장히 크게 터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자, 정해주시죠, 3위. 윤대리님. 저는 LG 하우시스인데요. 하우시스로 미시겠어요? 네, 이 LG 디스플레이, LG 화학 둘 다 패널 가격과 화학 제품 가격 상승하는 모습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대로. 근데 네. LG 하우시스 실적 찍히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데 많이 올라왔지만 30%씩 성장합니다, 매년 매출. 그러니까 네. 영업이익 자체가 30%씩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실적으로 네. 접근을 하기를 원한다면 LG 하우시스가 전 좋지만 빨리 3위를 정해야 되는데 앵커님께서 정해주시네. 제가요? 지금 오늘도 오늘 모처럼 만에 이렇게 팽팽하게 세 네. 분이 3위 다툼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PD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LG 디스플레이 대 화학 대 하우시스. 하우시스가 좋아 보이는데 그동안 좋다 보니까 또 건자재 쪽에 저는 하우시스도 하우시스지만 중소형주 중에서 스몰캡을 잘 발굴하면 뭔가 아직도 대물이 남아있지 않을까? 자동차 부품과 마찬가지로 그쪽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많이 올랐어요, LG 하우시스? 너무 많이 올랐대요. 작년도 LG그룹을 대표하던 대물이었기 때문에 네네. 물론 올해도 좋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4위라고 했는데요. 작년에 좋았으니까 이제 올해는 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IT 걸까요? 업체에게 좀 그 바통을 넘겨줄 때가 되지 않았나. 화학도 그냥 배척하고 다 IT로? 화학은 약간 아직 물음표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 디스플레이로 가나요? 네. 디스플레이. 마음속에 4위라서.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이렇게 오늘 또 결론 나네요. 저희 대물의 묘미죠. 예, 빨리 결론을 맺어드리겠습니다. 1위는 LG전자, 2위 LG노텍, 3위 LG 디스플레이입니다. 하우시스와 화학의 주가 흐름도 지켜보시죠.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